뭐 누가 뭐래도 요즘 가장 먼저 봐야 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뭐 목표가는 뭐 최근에 이런 전쟁 상황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지만 170만 원대까지 목표가가 나온 상황이고 오늘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하르그선 폭격하기 이전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을 비롯한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들, 웨스턴 디지털들이 또 같이 올랐습니다. 네. 그 올랐던 이유가 무엇이면 결국 이제 그 웨드부시의 어떤 리포트 때문이라 보이는데 웨드부시가 쭉 분석을 해봤더니 네. 아니 그 마이크론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범용 드램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다. 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머뭇거려야 되냐 이런 어떤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 마이크론이니까 마이크론이 올라가고 샌디스크 7%, 웨스턴 디지털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샌디스크랑 웨스턴 디지털은 이제 낸드 플래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 웨드부시 입장은 디램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도 1Q, 1분기에 거쳐서 2분기에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니 그렇다면 마이크론 올라가는데 왜 하이닉스 안 올라가냐? 그렇죠. 현재 그 마이크론의 PR은 이제 26년도 영업이익을 땡겼을 때 마이크론 PR이 이제 11배인데 하이닉스는 PR이 이제 5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아니, 똑같은 전제. 물론 이제 다르게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 아시아 일본, 쪽이죠. 대만이니까. 이 미국은 뭐 사실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별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또 원유를 생산할 수 있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분석했다는 입장도 있겠지만 하지만 전 세계 유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가 여파가 없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마이크론이 5%까지 올랐는데 그보다 훨씬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왜 안 올라가느냐 이런 맥락에서 개인들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은 거기 못지않아서 야 우리가 언제 외국인 눈치 보면서 1월 달부터 사기 시작했냐 아마 이런 기조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쟁에 따른 내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러게요. 예. 전쟁이 터졌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 해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하이닉스도 뭐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고 하고 뭐 다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건 유가가 다시 $100 됐으니까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안 좋았죠. 안 좋았지만 결국은 아까 같은 인식이 퍼지면서 그 하이닉스가 지금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계속 이제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진짜 반도체에도 영향을 줄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펼쳐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목표주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네. 증권사들도 같이 올리고 있는 상황. 뭐 아직은 뭐 초반이지만 중반 정도이지만 외국인이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사는 것 같아요.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에게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GTC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가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뭔가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정확하게 젠슨왕이 어떤 걸 발표할지는 그런 엔비디아의 기밀이니까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추정하건대 베라 루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말에 하는 뉴스가 뭐냐면 베라 루빈이 또 요 몇 주 사이에 이제 성능이 더 좋아졌다. 이제 네네. 세팅을 하면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그 젠슨왕이 GTC에서 왜냐면 또 엔비디아를 또 많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세대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다르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그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을 좁히다 보니까 이제 구리 말고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를 전송하느냐? 광으로 전송하자. 예, 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만약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다면 또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 나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에 대한 어떤 기판도 SK그룹이 좀 비교적 밀지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SK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입장에 나쁠 건 없고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혹시라도 좀 더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뭐 설왕설래가 너무 많았던 것은 결국은 그 삼성전자가 HBM4에 납품할 것 같은데 네. 결국 SK하이닉스가 납품을 삼성전자가 경쟁자가 진짜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SK하이닉스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젠슨왕이든지 아니면 다른 간접적으로도 뭔가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하는 거는 네. 그 HBM4만 기준했을 때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마켓 쉐어가 한 70%될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을 갖고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나눠 가지는 건데 일각에서는 뭐 잊을만 하면은 뭐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라는 뉴스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탈락했다 그러면 웨드부시가 그렇게 목표가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뭔가 우리만의 뭔가 뇌피셜을 너무 강하게 한다라는 생각인 거고 어쨌건 HBM만 보면은 하이닉스가 넘버원이었고 삼성전자 납품을 못할 때 마이크론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이제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마이크론이 갑자기 탈락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에서 마이크론이 좀 가져가고 삼성전자도 가져가고 이런 그 마켓 쉐어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젠슨왕이 이제 이번 GTC에서 언급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최턴에도 바쁘잖아요. 뭐 그쵸. 바쁜데 지난번에 대통령 간담회에서 5대 총수 간담회 불참하셨더라고요. 네네네. 불참했던 이유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수의 CEO들도 그분들 세계적 인사인데 그분들 다 일정에 맞췄는데 그쵸.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쁜 분이 이번에 굳이 사실 한 달 전쯤에 이제 치맥 회동을 했었거든요. 젠슨왕이랑. 근데 그쵸, 이번에 또 가서 만났었는데 또 가는 거 보면. GTC에 간다는 것은 뭔가 양대 그룹, 양사 간에 뭔가 있을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TC도 이란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란 전쟁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면을 접어들었으니까 GTC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 어느 정도 포션으로 가져가느냐 예. 이런 거에 대한 힌트도 저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주총회 그렇죠. 시즌이잖아요. 예. 주주총회 시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주총회 하는데 우리가 SK하이닉스 주총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총은 언제나 중요하죠. 근데 올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법 개정을 하면서 자사주는 반드시 특정한 사안이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주총회 의결이 없는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되고 소각해야 되죠. 입법이 됐어요. 네네. 그걸 아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갖고 있는 게 이미 소각하다고 얘기했지만 이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중요한 모멘텀이 무엇이냐. ADR을 갖다가 상장을 검토하고 그쵸. 있다. 네.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SK그룹이나 하이닉스에다가 취재해보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 내가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아니, 부인해버리면 바로 그걸 끝나버리니까 그쵸. 검토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식으로 취재해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저는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의 개정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을 한다면 자사주를 분명히 매입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죠. 주주들의 어떤 환원을 위해서도 자사주 충분히 매입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런 방법 얘기 없으면 반드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얼만큼 매입을 할 것인지도 주주총회에서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ADR을 갖다가 상장할 텐데 ADR 상장을 반드시 이제 아직까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자사주를 기반으로 ADR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꼭 ADR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보통주로 이제 그 상장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ADR이라는 게 작년 이제 11월부터 나와서 자사주를 갖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총에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한 ADR을 갖고 미국 시장에 상장하겠다라고 공식화하는 순간 사실 하이닉스의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이번 주에 당면한 GTC만큼 다음 주에 25일이거든요. 25일에 있을 주총에서 다뤄질 사안이고 그것도 역시 하이닉스에 대해 중요한 그 주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